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 현 미국 국방부 차관 캐서린 힉스의 진보적 가치 전략에서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후에 당신의 새로운 정책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는 상당히 말을 아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였죠.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류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한가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어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일인 기후변화, 이게 현 시점에서 미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이 자신의 정책이라고 내세울 1번 어젠다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사뭇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왜 슬리피조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봐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을 비웃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시 가열된 미중 관계의 정세 하에서 갑자기 기후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상당히 생뚱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소개한 바 있는 지금은 이제 미국 국방부 차관이 됐죠. 캐서린 힉스의 진보적 안보 전략에서 힉스는 말미에 이 기후변화라는 말을 붙였었습니다.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진보적 가치 전략이 현재의 안보 위협의 성격에 정확하고 보다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전략이 잠재적인 적의 모험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면 기후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세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 미국에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어떤 추파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당시에도 제가 썩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힉스와 같이 이미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이런 방식으로 추파를 던진다는 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힉스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바이든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지도 않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는 사실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하고 넘어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들을 보다가 다시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 합참의장 마이크 밀리가 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한 내용에서 봤는데요. 이게 저의 주의를 끌어서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캐서린 힉스의 그 보고서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미 육군 대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높이의 변화, 이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북극해 지역의 러시아의 군사력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북극의 얼음이 높고 북극해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초원 자원의 접근이나 채취가 용이해지면서 세계 각국들의 자원쟁탈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에 마크 밀리 장군이 요청을 해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가 미군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 특히 담수를 두고 세계 각국 사이의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열대 질병이 확산돼서 군대가 장거리 행군을 하거나 원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해외 파견이나 주둔의 난이도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보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2020년 2월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마크 에스퍼와 이 마크 밀리 장군은 하원 군사위원회 앞에서 군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후 및 안보센터에 3월 달에 실렸죠. 에스퍼 장관과 밀리 장군은 하원에서 기후변화를 군사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크 밀리 합창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여기서 밀리 장군은 핵 억지력과 우주 무기가 앞으로 가장 중대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위협이 2030년 정도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죠. 밀리 장군은 이제 기술의 발달로 한 곳에 앉아서 전 세계 어디든지 폭탄을 투하하거나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없는 탱크, 사람이 없는 군용기를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하이테크가 지배하는 그런 전쟁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하이테크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밀리 장군은 군에 대한 민간인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를 했었죠. 2020년 12월 디펜스 뉴스는 밀리의 말이 맞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밀리 장군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는 2차 대전 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럽의 경우를 보면 구소련의 위협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이전의 소련의 위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전 세계에 800여 군데의 기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운영할 만한 재정이 현재 지금 미국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으로 재평가해서 유지해야 될 기지만을 남기고 필요성이 낮은 기지들은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바로 하이테크를 응용을 한 원격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군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군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힉스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흐름과 밀리 의장이나 에스퍼 장관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흐름이 서로 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보고서가 밀리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이슈는 아마도 밀리 장군이 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여기에 동조한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의 캐서린 힉스의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2020년 1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전후관계를 본다면 힉스가 이 밀리 장군의 생각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힉스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진보적 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밀리 장군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미군, 바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밀리 장군의 외침에 힉스가 대답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 바이든의 입으로부터 기후 문제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이 캐서린 힉스를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외교 영역에서 일을 해온 바이든이 대통령 캠페인을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내세운 어젠다가 기후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한 환경보호라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가? 이 어젠다 뒤에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이슈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안보가 아닌가? 그리고 기후 문제를 내세운 안보 이슈라는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미군으로의 개편, 그로 인한 외교 전략의 수정, 외교 전략의 수정으로 인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세운 그런 어젠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슬리피 조라는 사람이 정말 잠을 자는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어쩌면 뱃속에 능구렁이가 십수마리 들어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이죠. 전에 말씀드린 캐서린 힉스의 기후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던 그 말을 제가 바이든에게 주파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 이 말은 철회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도한 지레짐작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